Very good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session on the theme of capacity building. My name is 역량 Hyun-Soo 강화 Kim, and I'm 패널 director 세션 of the United 6에 오신 Nations 여러분들께 환영을 Asia 말씀드립니다. Pacific 저는 Center on 그 이름이 Information 이현숙이고요. Communication 그 UN APCICT 에스캅 원장입니다. 뭐 약어로 하더라도 APCICT라서 약어 자체도 긴데 그 원명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뭐 APC 하고 숨 쉬고 그다음에 ICT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기관명을 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 역할을 맡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그 전 세계 유명하신 분들을 그 연자로서 패널리스트로서 모시게 돼서 기쁘고 또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역량 강화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방안이 그 기둥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쪽 다른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그 분리되는 그 기둥 때문에 서로 잘 보이실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 발표자들을 일부는 보시고 또 일부는 못 보실 것이고 저쪽에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보시지 못합니다. 저희가 연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장벽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 여러 그룹으로 분리를 시켜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통을 하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방식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계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도 바로 이러한 그 분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 많은 그 정부와 사람과 단체들이 이 디지털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계, 정부 등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과정에서 인간의 역량 강화 및 구축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 세션에서 특히 그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역량 강화 그리고 특히 사이버 보안에 역점을 두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이 세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발표자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외교부의 그 조태열 그 차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태태 가나 외교장관님 그리고 또 가나의 그 리저널 인티그레이션 담당 그 장관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사미아 멜햄 세계은행 그룹의 수석 정책 전문위원님 계시고요. 또 수리나 압둘라 아펙 통신 정보 실무그룹 의장님 오셨습니다. 또 맥디 마티네스 솔리만 UN 개발계획 UNDP의 개발정책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맷 톰린슨 씨, 마이크로소프트의 Trustworthy Computing과 보안 총괄 매니저이십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커패시티 빌딩 센터가 다음 달에 그 오프닝이 될 텐데요. 그 사디 크리즈 교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토론자로서 팀 언원 씨께서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토론자와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이 패널리스트들은 여러 다양한 그 관점을 가진 그 이해 당사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량 강화 세션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 이슈를 90분 동안 다뤄보는 것입니다. 역량 강화를 사이버 공간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역량 강화를 한다라고 할 때에 개도국들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그 니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그 쌓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한 그 캐파를 그 확보하고 또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여러 그 행위자들이 캐파 빌딩 프로세스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90분 동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들도 다 보시다시피 모든 그 패널 멤버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실무 경험들이 있으시고 또 각각의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그 활동을 하시는지를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웨브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패널리스트들의 바이오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각 그 연자분들께 7, 8분의 그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언원 씨께서도 조금 그 시간 관리를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올리시면은 1분 남았다 하는 신호가 되겠고요. 이 소리 들으시면 자, 끝이다 하는 겁니다. Maybe 1 minute go. If you sounded that 1 minute right after, I think it's too early. Perhaps we say like. 예, 1분 남았다는 조금 그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 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fter 5 minutes? Yeah, 5 minutes. 예, 5분. 5분 남았다 할 때. 5분이 지나고 나서 이 신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2분 남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패널리스트들의 발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청정으로부터 질의응답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공식적인 트위터 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질문도 하시고 또 답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도입 부분은 끝내고요. 이제 그 조태열 한국외교부 그 차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험, 역량 강화 부분에서의 한국의 경험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한국의 다른 국가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Madam Lee, for your introduction.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왜 제가 앉아있지 않느냐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일정상 이 발표 부분만 하고 곧장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종이 울리기 전에 제가 빨리 마무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기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 의견 관련돼서 특히 사이버 스페이스의 역량 강화 관련돼서 말씀 주시게 되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의 개최국으로서 저희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협 관련돼서 공동의 대처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를 기대하는 바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엘빈 터플러의 제3물결에서 묘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체적으로 저희의 생활과 또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까지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모바일 형태의 스마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었던 큰 변화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쥐어진 모든 기회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창조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함께 융합시켜 나가서 제2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간 20%씩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보급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보다 더 큰 경제 이익과 또 다른 사회적인 혜택들을 누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파이낸싱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금융 서비스로서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자동화되어 있는 세금 서비스인 아이텍스가 도입된 후 세수가 지방 정부 측면에 있어서 80%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를 받는 시간은 4시간에서부터 3분으로 유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단축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터넷에 접근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단 16%만의 인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선진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고자 하며 글로벌 시티즌 모두가 다 전 세계 모든 주민들이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 관련돼서 한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의 6.25 전쟁 이후 67달러의 1인당 GDP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한 세대 간에 대한민국은 이제는 수혜국에서부터 개발원조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측면에서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정보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80년대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보화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전략으로 인해서 IT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준비되었습니다. 2012년에 전 세계 이 정부 관련되어 있는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ITU의 ICT 디벨롭먼트 인덱스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에는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진취적인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국가 전략도 수립되었었던 것이죠. 1994년도에 정보통신을 중심적으로 다룰 만한 관계 부처를 따로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령탑을 세워서 마스터 플랜과 함께 전체적으로 실행과 집행을 평가하는 과정까지도 진행해 나갔습니다. IT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IT 프로모션 펀드가 구축되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재원을 유연성 있게 제공할 수 있게끔 마련됐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글로벌 행복 시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개발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수혜국의 특수한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하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때에 이 NID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저도 해당되는 건가요? 세네갈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유권자 등록 또 징세 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 외에도 ICT 관련되어 있는 입법화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루안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괄적인 ICT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함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 키사 쪽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해드리면은요,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프라의 구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함께 협력해서 사이버 크라임 조사 관련되어 있는 수사 관련되어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수사 단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전자정부 노하우를 대한민국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했을 경우 전체적인 정부의 행정 및 운영 관련되어 있는 결과와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대한민국이 어떤 활동들을 진행해 나갔는지 또한 개도국에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가 제공하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비전과 함께 글로벌 행복을 추진하는 저희 비전과 함께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개도국들의 행복 증진과 인터넷 활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Vice Minister. 감사합니다. 조 차관님. 한국의 그 경험, 그러니까 정보 사회 구축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크게 이 역량 강화 쪽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또 사이버 시큐리티 그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아주 그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컨퍼런스에서 이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컨퍼런스에서 총회에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국이 세계 많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차관님 해주셨는데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경험을 공유를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존엄성이 그 존중될 수 있고 모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더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이 더 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니드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또 어떤 그 도전 과제를 그 개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가를 그 이해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또 그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그 하나태태 장관님을 그 모시고 어떤 그 문제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기회와 도전 과제가 있는가, 특히 그 아프리카 대륙이 그 사이버 공간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문제, 또 특히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기회 문제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귀빈 여러분, 신사숙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아주 중요한 그 이슈인 그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대해서 기쁩니다. 또 그 디지털 경제 그 일원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의 그 엉뚱한 곳에 틀린 곳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역량 강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량 강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우리 대부분들이 어떻게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됐는가, 그리고 인터넷 액세스를 어떻게 처음부터 접근하기 시작을 했는지, 모바일 전화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동통신 서비스의 그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00% 이상 그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사람이 한 대 이상의 모바일 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모바일 폰을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폰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 30%의 인터넷 이용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외에는 대부분 PC방 같은 데 가서 인터넷을 접속을 합니다. 쉽게 가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를 일반 대중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고, 또한 그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부가 그 데이터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고, 또 전자정부 그 플랫폼 사용해서 더 많은 그 대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보안이 강구된 안전한 환경에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인프라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서 그 기회가 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그 사이버 보안 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도 단순히 법만 그 채택하고 제정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법을 집행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커넥티비티를 여러 다른 지역 간에 그 이룩하는 것입니다. 인프라된 그 액세스가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지역에 따라서 커넥티비티 수준이 다르고 또 이해도도 다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주 안전한 사이버 공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해도가 낮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우리 ICT 네트워크를 더 그 구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코오디네이팅 그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 그 지역 그룹 내에서 또 전 대륙적으로도 이런 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과 프로그램을 코오디네이션하고 조화 동의를 해서 그 협약을 그 초안을 작성을 해서 사이버 시큐리티를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다페스트 프레임워크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프리카의 맥락에 맞춰서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도전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나에서는 그 법을 통과를 시켜서 ICT의 성장과 개발을 그 도모를 해서 그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 및 전략 문서를 지금 최종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채택이 될 것인데요.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우리 인적 자원의 그 역량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프레임워크를 아무리 갖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있어서 이런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 ICT 전문 서비스, 법적인 서비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보안 담당 기관들, 특히 그 경찰청의 이 사이버 범죄를 다룰 수 있는 역량 강화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 파트너십을 한 것이죠. 가나 그 경찰청과 이크라임 룸이라고 하는 이크라임 뷰로라고 하는 회사, 아주 그 젊은 그 가나 사람이 이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국가 그 보안, 국가 안보 기관하고 그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경찰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과 함께 노력을 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그 가나에서 그 경찰 그 수사 능력이 그 집행력이 있도록 법 집행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하나 그 다른 나라도 생각해볼 좋은 모델이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가나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인터넷의 그 불법 활동은 가장 높습니다. 우리 가나에서 사카와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과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쉽게 그 돈을 버는 것이죠. 기술을 사용을 해서 쉽게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그 엉뚱한 목적으로 이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그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국가 정보 기술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먼트 네트워크를 이 기관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야후, 지메일, 뭐 그리고 여러 그 공공 계정을 그 정부 공무원들이 다룬다라고 하면은 그 정부의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는 100개의 이 부처와 그 기관들을 이 거버먼트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이 거버먼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대륙에 균일하게 이런 수준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라고 할 때, 역량 구축이라고 할 때 ICT 그 업계
에 있어서 모든 측면, 뭐 인프라의 수준, 인적 자원의 그 개발 수준, 또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그 통일된 그 조화로운 그 법적인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인터넷을 그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시키고 또 보건 의료의 질을 이를 통해서 또 증진시키고 또 그 전자상거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그 번영된 사회를 아프리카들에게 해서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제7급 목표 달성했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Minister. By the way, 감사합니다, this Sakawa, 장관님. it has any special meaning? 사카와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요? I don't know what it means, but it just, 정확한 was a slang 의미는 word 전 that 잘 came up 모르겠습니다. and everybody 일종의 now says 신조어로서 많은 Sakawa. So when we say 사람들이 Sakawa in 얘기를 Ghana, 하다 we're talking 보니까 about internet fraud. 퍼지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상의 사기 활동에 대해서 칭할 때 사카와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역량 강화의 여러 측면이라든지 또 인적 역량 강화 관련돼 있는 여러 차원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 가나에서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프리카 연합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공동의 노력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분의 연사들이 있으신데요. 여러 국제기구라든지 학계 또 민간 부문을 대표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된 역량 강화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역량 강화 관련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니셔티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역량 강화 관련돼 있는 격차들이 있는지 그 갭들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연사분들의 발표를 듣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져보고자 합니다. 사미아 멜햄 씨께 이제 발표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세계은행 그룹의 ICT 관련되어 있는 발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기빈 여러분, 월드뱅크도 이 토론에 참여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라는 데드라인을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세계은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도국에게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ICT 관련돼 있는 서브 유닛을 지난 20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넥티비티, 트랜스포미티, 그 과거에 전자정부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문에 있어서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지원을 받는 분들, 또 조언을 제공하는 그런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반간 저희의 그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분으로서 새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특히 2가지 목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심한 빈곤 퇴치, 전 세계적으로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탄한 중산층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득 중에서 가장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40%의 소득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ICT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뭐를 제공하느냐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팀 한 100명 정도가 40개국에 거쳐서 40개 정도의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15억 달러 정도 규모의 론과 크레딧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T 관련돼서 개발 관련된 원조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액세스, 또 디지털 격차 해소,
서비스 커버리지 증대, 유의한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프라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목표로 삼은 그런 내용들을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빈곤층을 제대로 파악하고 측정하고 또 고용 창출이라든지 정부나 기업의 효율성 증대, 경쟁력 증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몇 프로젝트들의 예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례로 수단 남부 사우스 수단에서는 EID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정부 서비스의 수혜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IT 스킬 관련돼서 방글라데시와 멕시코에서도 프로젝트 진행해 나가고 루안다하고 가나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가나 장관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또 케냐에서도 몇 가지 포괄적인 ICT 개발을 위한 ICT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CT 관련돼 있는 대화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정부 네트워크, 정부 시스템, PPP,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되죠. 가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PPP 관련돼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전자 형태의 조달, 기타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ICT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을 점점 더 목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3년의 상황을 보면은 백지 상태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저희 정부 클라이언트들에게 플러그 앤 플레이를 해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오픈 형태인 것을 채택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것이죠. 커스터마이징을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역량 강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들이 구축한 시스템들은 시빌 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모든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모두 다 활용해야 되겠죠.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메인테넌스, 오퍼레이션, 업그레이드 이러한 문화를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지 말고요. 그런데 참 복잡한 것이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와 나름대로의 문화와 나름대로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정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일반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느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디메이드 형태를 채택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ICT를 또 ICT 거버넌스를 행정 쪽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특히 변화를 도입할 때 더더욱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이럴 때 전자식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전체적인 개혁과 또 개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제는 섹터별로 일을 하되 ICT 쪽은 이 횡단하는 그러한 주제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정보통신 기술 요소들이 많은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ICT 유니트의 관할하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교육, 보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ICT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세계은행 저희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좀 간과되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기술적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경찰, 변호사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여기에서부터 좀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 이거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죠. 훨씬 더 사전적인 예방과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격, 위협 이런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데이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미 낙
직후되었고 아웃데이트되는데 그거를 업데이트할 노력을 누가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데이터를 보면서 적절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정보 큐레이터, 정보 애널리스트들을 채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지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쉽게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어진 툴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ICT 실력이 높은 젊은 세대들,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는 데이터 커렉팅, 오픈 데이터 이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업 중에서 특히 루안다하고 케냐에서 진행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부들로 하여금 역량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ICT 관련되는 생태계, 즉 법안 관련되는 생태계들을 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규범을 만들 것이냐, 카파시티 빌딩 관련돼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정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 부분의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들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웹사이트에 제 발표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im, you are doing great job in terms of 아주 그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주시네요. 예, 나중에 다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And it is so interesting to hear all 예, the 근데 panelists, 모든 그 패널 remarks and 멤버들의 the 말씀 참 experience. 그 흥미롭습니다. I wish we had some more 경험 time. And 이야기 좋고 hopefully 시간이 we 좀 can 많았으면 continue 정말 our 좋을 것 dialogue 같습니다. and online 그래서 too 우리의 그 afterwards. 대화를 온라인으로 But 또 the, 계속 할 수 certainly 있으면 참 World Bank 좋겠습니다. coverage is very broad. 그 월드뱅크의 In 그 terms of its 커버리지가 reach 사실 and 굉장히 also the 높죠. subject 리치도 wide. 아주 넓고 또 But 주제면으로 볼 in 때도 terms 굉장히 of the 광범위합니다. knowledge 그리고 또 management, 지식 is one of the main 관리가 또 program 하나의 World Bank 주요한 is 월드뱅크가 emphasized. So I 강조하고 hope 있는 that at 그 some 프로그램 point 중에 you 하나죠. can 그래서 mark on this knowledge management 이 initiatives, 지식 관리 knowledge 이니셔티브에 sharing 대해서 and 지식 the 공유 initiatives in this 이니셔티브에 capacity 대해서 building 그 domain. 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And, 분야에서 now we 좀 이렇게 return 이제 our 말씀을 attention 더 to 좀 하실 수 from 있는 기회가 있으면 APEC-TEL, 좋겠습니다. a working 자, 이제 group under the Asia Pacific 에이펙텔 Economic 그 Cooperation. 에이펙의 그 워킹 그룹의 Ms. 하나인데요. Surina 그 수리나 그 의장님께서 에이펙의 그 사이버 보안 관련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팀께도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그 시간을 많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이제 그 제가 슬라이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에이펙텔이 그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또 뭐 저 그 소리가 좀 팀이 무섭기 때문에 그 파워포인트는 말씀 안 하시겠고요. 저희 텔이 여러 가지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선언, 정책, 전략 등을 그 중심으로 해나가시는데요. 저희가 항상 그 홍보하고 이벤젤라이즈하는 그런 그 다큐멘트는 에이펙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그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TSSOE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2005년도에 채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피터스버그의 그 선언문으로서 에이펙텔 그 장관 회의에서 2012년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 역량 구축 면에서 그 에이펙텔의 그 많은 활동이 그 역량 강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이고요. 모든 그 컴포넌트들은 시큐리티 및 번영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스부르크 그 선언문에서 그 사이버 시큐리티와 그 안전 문제가 계속 부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장관이 그 사이버 쓰나미가 그 생기를 하니까 우리는 항상 그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텔은 에이펙텔은 다자간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그 규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 기반가들이
그리고 그 규제 당국 그리고 산업 대표, 민간부분,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잘 함께 협력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다른 그룹들도 우리 미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페테스부르크 선언문은 멀티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 노력과 그 이니셔티브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협력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그 ICT 이용에 있어서의 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APEC 텔은 1년에 2차례 그 모입니다. 5.5일 내지 6일 기간 동안 하고요. 그중에 3일은 역량 구축 그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워크숍, 트레이닝 세션, 대화, 또 그 태스크포스의 미팅, 뭐 전문가 그룹의 미팅이 되고 또 SPSG, 그 시큐리티와 그 프로스페리티 그 스티어링 그룹, 태스크 그룹은요, 월크 그룹도 저희와 함께 같이 또 동일한 기간에 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의 그 패럴렐 세션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역량 구축에 대한 것이 그 보안 그룹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큐리티 이슈와 사이버 크라임을 다룸에 있어서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량 구축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그 협력이라고 하는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민간 부분하고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그 다루면서 각 경제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법 집행에 대한 그 방법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FBI, 그리고 인터폴에서도 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정해진 코스에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보고요. 또 그 APEC텔은 OECD, ITU 등의 포럼 그리고 아시아 패시픽 텔레커뮤니티 그 포럼에도 참여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러한 그 참여 노력을 할 것이고요. 모든 우리의 노력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경험을 수집을 하고 많은 그룹에게 다가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PRP인데요. 또 저희하고 그 같이 일하고 싶은 그룹이 있으시다면 관심이 있습니다. 또 OECD는 오랜 우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동 이니셔티브로 OECD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또 뭐 팀이 첫 번째 배를 누리기 시기도 전에 제가 끝낼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APEC텔은 모든 그 회원국과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시큐리티 문제를 그리고 사이버 크라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를 택하고 있고 또 역량 구축 분야에서도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EC 전략을 구현함에 있어서 온라인 환경에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에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PEC 사이버 시큐리티 어웨어니스 데이를 벌써 몇 년째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그에 대한 그 행사들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elena. 감사합니다. TSSOE 관련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APEC텔 전략이 민간 부문과 또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OECD와 함께도 협력해 나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TSSOE 도입 관련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회의를 OECD와 함께 진행해 나갔는데 이전에 설립해 놨던 그런 전략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OECD 또한 나름대로 그쪽의 가이드라인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윈윈적인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마그디 마티네스 솔리만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UNDP의 전략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Thank you. I'm going to trust Tim, but I'm going to verify. 네, 팀 씨를 제가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좀 기술을 활용해서 제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제일 먼저 주최 측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NDP가 이번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사이버 스페이스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Can I interrupt, sir? 네, 죄송합니다. The 잠깐만. slide that we are putting here is not for his speech. This is for pre-workshop. So, great, thank you. 네, 지금 슬라이드가 맞지 않았었던 것 Thank you.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I was saying that the Republic of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것은 사이버 카파시티 관련돼서는 리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프레임워크 측면에 있어서나 또 역량 강화 관련돼 있는 강력한 포커스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탁월한 벤치마크들, 인적 그리고 인프라 개발 측면 양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면은요. 1인당 GNI 같은 경우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에서도 세계 12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4년 연속 IT 유스 관련되어 있는 연례 그 조사 결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라고도 여겨지고 있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97%의 대한민국 가구들, 농촌이나 도시지역 모두 다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고 또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앞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벤치마크를 모든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련돼서 이런 성과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 빈부 격차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0.6%만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한국은 99.6%이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로서 적어도 5년 정도를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면서 보낸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개발 경험을 살펴봤을 때에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성장으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빈부 격차 측면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네이티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 개발 관련돼서도 많은 성과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의 기회도 늘어나고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비즈니스 기회도 늘어나고 또 많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책 기반에 있어서도 개선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도 높아지고 서비스 딜리버리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거버넌스 관련돼서 방글라데시, 키르기스탄, 아르헨티나, 가나 뭐 이런 몇몇 국가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거버넌스와 역량을 함께 개선시켜 나가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인구들까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의 서울 폴리시 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낸 그런 파트너십 결과가 되겠는데요. 또 싱가포르 센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센터 같은 경우는 퍼블릭 서비스 엑셀런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UNDP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포스트 2015 디벨롭먼트 어젠다 관련돼서 크라우드 소싱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정책이 입안될 때 사이버 스페이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비판의 목소리 또 여러 조언의 소리들도 함께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국제적인 차원의 국내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확대 때문에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인 스킬셋들을 강화시켜 나가서 글로벌 사이버 스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거버넌스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오용과 남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를 보호하고 또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두 가지를 균형 잡힌 형태로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나 보안에 위협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결국은 제도적인 협약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될 것인데 이것은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죠. 투명성, 책임성, 정부와 기관들 그리고 민간 부문이 모두 다 이런 원칙들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훨씬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제공했었던 많은 국가들의 경우로부터 배운 바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술이 하나의 격차가 아니라 교량이 되고 협력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그날의 많은 사례들을 이미 엿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Magdi, for sharing the UNDP's perspectives on 감사합니다. the 마그디 씨, cyberspace and UNDP의 security 사이버 factory. 공간 And 그리고 also 그 사이버 the 보안에 대한 그 UNDP's 관점을 말씀해 experience 주셨고요. on 또 특히 e-government, UNDP의 그 the 전자정보 the 분야에 framework. 있어서의 그 필드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Now 주셔서 we 감사합니다. heard from the 이제 representative from the 모든 international 그 organization. 국제기구 대표의 말씀을 Certainly 들었습니다. an effective engagement 아주 of the private 효과적인 그 sector 민간 부분의 is a very essential role 참여야말로 in capacity 또 사실 그 역량 building, 강화에 있어서 매우 particularly in the 중요하다고 cyber 하겠습니다. security, I would 특히 say. 사이버 And, 보안 면에서 the 더욱 next 중요하다고 speaker, 하겠습니다. Matt 따라서 다음 Tomlinson 연자인 맷 represents on the role 톰린슨 of 씨는 capacity building 그 역량 that private 강화에 sector can 있어서 play.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역할에 Probably you are going to 대해서 share with us 말씀해 in general 주시겠습니다. private 그래서 sector's role 전반적인 and 그 also 민간 highlighting 부분의 역할에 Microsoft 대해서 example. 말씀을 해주시고 And 그리고 also he 마이크로소프트 has 예를 another 들어주실 duty 수도 to 있겠습니다. report 또 us 맷 the 톰린슨 two 씨는 pre-workshop 우리에게 that 두 was held 가지 last 그 month 지난달에 and 있었던 addressing the 프리워크숍에 대한 capacity 보고를 building. 해주시고 So with 그 역량 that, 강화에서 그 special 프리워크숍에서 assignment, 어떤 이야기가 we should 나왔는지를 give him 말씀해 more time. 주시겠습니다. So 그래서 you 맷 have 10 톰린슨 minutes. 씨께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임무가 있으시니까요. 감사합니다. 다른 그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 역량 강화 세션에 참여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드리기 전에 그 두 개의 프리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하나는 워싱턴 DC에서 지난 한두 달 동안 개최된 것인데요. 이 프리워크숍에서는 몇 가지 그 통찰력들이 그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패널 멤버들 간의 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프리워크숍의 서머리는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중 몇 가지 그 공통된 그 도전 과제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조 차관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이버 공간 이수의 이점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 이점이 있는데 이것이 평등하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점 때문에 격차가 있어서 이 기회를 잘 활용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문해율의 그 문해율을 높여야 될 리드가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디지털 문해율이 그 필요하고 또 더 큰 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지식과 전문 지식,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이버 공간에 기여하고 또 보안을 강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킬은 모든 그 분야에 걸쳐서 확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그 위협이 거의 모든 그 연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인데요.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 위협의 그 성질 그리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많은 경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프리워크숍에서는 여러 가지 공통된 우리의 기회도 그 인식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여자들이 강조한 것이 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그 공유하고 다듬어갈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스킬 갭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반대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그 스킬을 그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술적 그 비즈니스 스킬을 그 강화를 해야지만 그 창업도 가능해지고 고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로컬 경제가 그 촉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혁신의 기회도 강조되었습니다. 프리워크숍에서는 기술적인 혁신도 다루었지만 프로세스와 그 정책 혁신을 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접하게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그 프리워크숍에서는 사이버 보안이야말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 요소로서 사이버 공간이 발전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요약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제 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사이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0년 중에서 20년 동안 그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보안 쪽에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는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10억 개 이상의 시스템을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기업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글로벌 경제를 전례 없는 방법으로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6년 후쯤 되면은 또 하나의 그 20억의 인구들이 온라인 상태로 될 것입니다. 주로 개도국 인구들인 것이죠. 사회 경제적인 혜택, 사이버 공간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은 또 도전 과제도 따르게 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를 그리고 안전성을 그 온라인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갖고 그 지속적으로 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 그 역량 강화는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개인이 그들의 지식과 그 능력과 스킬을 공유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조직은 또 스트럭처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되고 구축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기관과 개인이 이 기회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스페이스는 실시간에 아주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국가와 그 조직들은 리스크에 처해 있고 또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에서 또 도전 과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물리 환경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도전 과제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이버 시큐리티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 사회적 그 정치적인 가치가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해서 다르게 되고 또 그 주권이라든지 국가 안보 등과 같은 그런 그 구성 요소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이버 공간의 그 시민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사고의 변화죠. 또 마지막으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그 투자 수익률을 정량화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도전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캐파 구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코어퍼레이션 프로그램을 그 통해서 80여 개 국가들이 시큐리티 인시던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또한 그 성공적인 그 공격률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 개도국의 그 역량 강화를 하고 또 커먼웰스 텔레콤 오거니제이션과 함께 저희가 공조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로서 계속해서 그 확장성 있고 지속 가능한 프랙티스를 만들고 어프로치를 만들어서 사이버 시큐리티와 안정성을 더욱더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냐? 또 어떤 리드가 있느냐? 그 사이버 시큐리티 관리를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개도국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액세스 면에서도 그 일관성이 부족하고 availability, reliability 등이 인프라 관련해서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 투자 부분에서도 갭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 100여 개 국가에 대해서 저희 팀은 연구를 했습니다. 경제, 사회, 그 기술적인 문제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예측 가능한 모델을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 모델에 따르면 국가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를 강조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그들의 그 정책 입장과 정책 그 스탠스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에스피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계획, 정책 등을 통해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보호하고 또 경제와 국방과 그리고 또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맥시마이저가 되겠습니다. 법도 있고 액세스도 되고 능력
능력도 있습니다. 더 민첩하게 해서 변하는 그 위협에 더 민첩하게 대응하고 또 보다 국제적인 그 포커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세 그룹으로 국가를 나눴고요. 국가마다 니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능력도 다르고 또 스킬과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도 다 나라 그룹별로 다릅니다. 작년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유스 스파크를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 300만 명의 유스를 3년 기간 동안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그 고용 기회를 높여주는 것인데 첫 해에는 100개 국가에서 1억 300만 명의 그 청소년들을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의 그 역량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이버 공간,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체 혼자만 또는 그 정보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경제 기회를 그 촉매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For Africa 이니셔티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국가적인 이니셔티브로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앱 팩토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유료로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개 이상의 그 컨슈머 앱이 이들에 의해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소중하고 고용 가능한 그런 스킬로서 스킬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개발하게 한 것입니다. 또 사이버 시큐리티 캐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고 또 미래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 니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사자들 간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 위협과 관련된 것을 공유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CERT라든지 여러 그 보호 전담 기구하고 공유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 방해 능력을 켜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음을 기꺼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직들이 신속하게 보내고 받고 활동을 취재해서 시큐리티 위협 행동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큐리티 날리지 인터체인지 플랫폼은 내년도에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오픈 프로토콜을 통해서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이버 시큐리티 조직이 국민을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빨리 정보를 미리 정해진 파트너들과 함께 미리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컴퓨터의 속도에 의존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드린 이런 이니셔티브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위한 역량 강화에 우리 커미트먼트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att, for your very informative 네, presentation. 감사합니다. Now we have here Professor Sadi Chris. 그러면은 사이디 크리스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 강화에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님의 발표를 어제 개회식 때도 들었었는데요. 글로벌 센터 for Cyber Security Capacity Building, 그러니까 세이디 크리스 교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그 센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활동들을 거기에서 하실 것인지, 역량 강화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할 테니까 그런 계획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분이라는 시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수년간 일을 했었던 저로서는 지금까지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저는 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이 역량 강화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제 7분이라는 시간에서 깎아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사이버 보안 역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각 지역, 각 국가별로 그리고 전인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요소를 다 정도는 다를지언정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되어 있는 방어 능력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적
정책적인 측면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그 외에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정책 관련돼서 의료, 교육, 방위 이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인터랙션을 이루어내는지, 그래서 건설적으로 인터랙션을 불러일으키고 뭐 서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쌍방향으로 내지는 상호적으로 이뤄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책임 있게 사이버 문화를 구축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전달할 것이냐, 또 사람들이 이런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충분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 각각 어떤 부분들을 역할 담당해야 되는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 역량 중에서 우리의 리더십 안에 스킬을 제고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진짜 청소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담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세션들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체포하고 처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온라인 활동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들도 제공하고, 또 기업의 활동 측면에 있어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전반적인 조건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부분은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기술 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고, 표준에 대한 접근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도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배합이 돼서 적시적소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면서도 자원 활용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갭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갭은 무엇이냐, 뭐가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는지, 또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옵션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언제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센터의 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 어떤 것은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현 시점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때는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까지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가 구축될 수 있겠죠. 글로벌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벨이 안 울린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개소되는 것은 11월부터입니다만 이미 준비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내린 고찰은 뭐냐면은 역량 강화가 컨텍스트 측면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맥락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들은 무엇인지, 물론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범 사례나 선진 사례, 여러 경험들을 취합하게 될 것입니다만, 모범 사례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례야 된다는 것이죠. 저쪽에서 잘한다고 그게 나한테 딱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전략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빌딩 블록들을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과 입장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위협들과 리스크들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이버 안보를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이사회라든지 내지는 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또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누군가까지도 포함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너무나 제약적인 관점만 가지고 보안 구조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정책을 마련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서는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리더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보안이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손에만 쥐어졌었기 때문이죠. 물론 전문가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이 전문가들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담당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사이버 보안을 매일매일 다루는 일상적인 업무로 다뤄지지 않고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별도의 것으로 쥐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또 센 그 종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되어 있는 역량 강화 경험에 대해서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내린 결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교육한다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쌍방향의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서는 경험하지 않았었던 내지는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좋은 선진 사례들이 개도국 쪽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화된 소스로부터 새로운 경험들을 이해 나가야 될 것이고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결국 이런 다양한 정보를 풀링해서 합성화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서 그 지식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역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책 옵션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adi, for your presentation. 네, 감사합니다. 사이드 씨. 사이드 씨 발표 중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캐파 구축과 관련된 많은 그 핵심 단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드 센터장의 그 발표를 통해서 발표를 그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그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역량 강화 노력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끔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패널 멤버들께서도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도 더 강화할 수 있겠는가를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팀 원원 씨가 토론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강조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 그 장관님, 귀빈 여러분. 차장께서 많은 내용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참석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기쁘다라고 하는지요? 여기 패널 멤버들을 보시면은요, 5분의 여성이겠고 그 3분의 남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CTO의 그 최근에 그 애니얼 포럼에서 보면은 40%의 여성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했다라고 했는데 한국이 지금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녀 평등 면에서요. 현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태태 장관님께서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원의 그 역량 강화 등 여러 측면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인적 자원의 그 역량 강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 내 세션이 끝나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 5번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뭐 첫 번째 포인트로 나중에 되돌아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그 트레이닝 리소스
리소스와 관련해서 온라인 그 트레이닝 리소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CTO로서 지금 우리가 많은 오픈 리소스를 개발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한두 개발 컨설턴트는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또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도 있죠. 많은 패널 멤버들도 계속해서 민간 파트너십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솔리나 씨께서 특히 멀티 스테이크홀더 파트너십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아주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리나 씨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로 갈 때만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 역량 강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다섯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또 사이드 씨도 말씀해 주셨고 또 가나의 장관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부 가나 액션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죠. 제가 필드에서 일을 해서 보면은요, 한 정부는 받고 또 대통령과 장관을 받지만은 모든 정부 부처 간에 같이 액션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연방 입장에서 저희가 인식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정부 부처들을 함께 모아놓고 또 다른 직급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정부 부처 간에 걸쳐서 같이 공조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 확보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인데요. 정말로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마십시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프랙티스는 있지요. 그리고 또 세이디가 얘기한 것처럼 적절한 프랙티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황금의 해결책 같은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이버 세큐리티, 사이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듦에 있어서 개별 정보들, 사람들이 이를 사용을 해서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멀티 스테이크홀더로부터의 인풋을 받아서 일련의 툴킷들을 책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수 같은 거 우리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길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를 몇몇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는 리소스가 생긴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더 선진국의 부유한 국가들이 빈곤한 국가들을 위해서 대신 해주고 오퍼해주는 그런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이드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유한 국가들,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일리트들이 오히려 이 개도국의 국민들과 정부의 목소리로부터 더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빈국은 이 자리에 많이들 참여들도 못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게 서구 중심적인 국가들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개도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국들도 수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TL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세계 빈국에서 일하면서 고위 정부원,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부처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량 강화를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그 프랙티스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 멤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사실 그 여성들이 많이 계신 이 패널에 참여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애자들이 많이 계신 그런 패널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우리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가 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가버넌스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이현숙 원장님께 이제 이렇게 기회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희 발표자분들 그리고 또 토론자분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12시 20분에 끝나도록 원래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만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 늦게 끝나도 되지 않을까요? 조직위원회 분들 여기 계신가요? 네, 어쨌든 청중들로부터 질문과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대 위의 분들은 이제 다 발언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참석자 여러분들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내용이 될지언정 질문이 있으시거나 커멘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all hungry? 다들 시장하신가 보죠? Maybe I give this mic. Thank you very much. Patrick Pavlak, I'm a senior 네, analyst at the 감사합니다. European Institute for 패트릭이고요. Security EU Studies. Institute for Security Thank you very much Studies에서 for your 왔습니다. presentations. 일단 발표들 잘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드렸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첨언하고자 하는데요. 사미아 멜렘 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중에서 제대로 발표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그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 관련돼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노력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량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개별 국가별로 별도로 이러한 노력들을 다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큰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처음 단계부터 중복되는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태태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역량 강화 관련돼서 많은 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만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국가의 대화 대상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 적임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많은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정부나 또 카파시티 빌딩 관련돼서 작업하는 국가들에게 누가 적임자인지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또 그 가나의 경험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답을 따로따로 듣기보다는 질문들을 취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답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 질문하실 분? 감사합니다. 피터 트림브로 런던 대학에서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굉장히 좋은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기여를 여러 다양한 그 지식 제공자로부터 그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식을 그리고 법, 정책, 관리 쪽에 있는 이러한 그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집합을 시켜서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 계획 수립,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 쪽에 쓸 수 있을 것인지요. Okay, and then another question 또 다른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or comment? 커멘트도 괜찮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라도요. Hi, good morning. My name is John.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이고요.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정부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뢰 구축 관련돼서 어떤 역량들을 정부가 키워나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 내부에 어떻게 하면 역량 강화를 시켜서 이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지, 물론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를 하더라도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먼저 다루기를 권장하시는지 각 패널리스트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So for the first question, avoid duplication 그러니까 of the work. 중복을 어떻게 그 Samia, 피할 수 would you 있겠느냐는 address?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세미아 씨, Sure. Thank you 멜렘 for the 씨 question.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In terms of what is in high demand these days, 요즘 많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플랫폼을 정부가 제공하도록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파티, 그 스테이크홀더, 멀티 스테이크홀더 그 파트너십이 그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피드백도 주고 정부에게 의견도 개진해서 서비스 딜리버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제공하는 장소,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정부의 자산을 그 매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부처마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부의 그 일이 또 교육부 예산 활동하고 중복되고 또 그 토지관리부에서 하는 일, 뭐 내무부, 그 안보 치안부에서 하는 일도 또 따로따로 있고 툴도 따로따로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쉐어드 서비스는 그 단편화 ICT의 그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단편화 문제가 직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정부에서 뭐 서로 따로따로 이 ICT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쉐어드 인프라를 가져가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정부들이 이제 상호 운영성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오퍼러빌리티 쪽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 있는 많은 동료들도 이 모든 데이터들, 뭐 라이브러리 등 것들을 다 그 공유를 하고 상호 운영을 하게 되면 큰 혜택이 따른다는 것을 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언어 문제가 있죠. 정부가 여러 언어를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 뭐 동일한 그 기관이나 단체도 뭐 언어나 또 담당 기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기관에 따라서 그 명칭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율한다라고 할 때 통일할 때 많은 그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그 정보의 그 아비트라지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이 방에도 계시고요. 또 이런 그 포럼이야말로 우리가 그 정보를 더 잘 그 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그 국민들에게, 모든 선생님들, 모든 그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을 그 확산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했지만 그 부모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 국가이든 간에 부모에 대한 그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자녀들의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른 연자 기회 드리도록 여기서 저는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적임자를 파악해야 되는 것, 정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적임자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관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카파시티 빌딩 관련되는 파트너를 잘 파악하는 각 레벨에 따라서 그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가장 강력한 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입니다. 사실 시민사회가 내지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와 함께 협력해야 된다든지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통신부 쪽에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모든 에이전시들에 대해서 액세스가 주어져 가지고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어떤 파트너십을 누구와 추구해 가실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떻게 다 잘 할 수 있게끔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desire to engage civil society. 시민사회를 관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내지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참여시켜야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정부 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갖다가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도입한다 할지라도 정부와 정부기관 또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먼저 역량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겠죠. 네, 카삼브라 씨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휴먼 캐파시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m just putting you in the spot. 예, 갑자기 요청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Identifying the right person to work with from the 그 government side. 뭐 정부 측면에서 같이 일할 적임자를 찾는 방법, 좋은 방법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청중으로부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올바른 적임자, 최적임자를 찾아서 정부 측의 그 최적임자를 찾아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뭐 한 사람만이 그 정부의 최적임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가 좋다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그 같이 일을 해야 할 특정한 기관이나 그 사람을 그 주제별로 찾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모든 것을 중앙 집중화해서 한다. 그래서 역량 강화도 중앙 집중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뤄야 할 문제 자체가 다학제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필리핀에서는 국가 ICT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질상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위원입니다. 정부 측에서 민간 부분에서 학계에서 업계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구성을 하고 특정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 그룹이 필요로 한 역량이 그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특정 문제들을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저장님. 어떤 중복 관련돼서 말씀을 저도 첨언하고자 하는데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모두가 자원의 이용률을 높여나가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자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 시점에 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지는 이 조직에 있는 또 이 기구에 있는 멤버들을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될 때는 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역량 부문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 중복을 제거한다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부분 피한다는 것,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에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빅6라고 얘기하는 아세안의 초기 6개 국가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세안의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필요한 지원을 다 전달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또 트위터 어카운트에 그 어떤 그 코멘트들이 있는가 또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답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질문. 우리가 그 시민들 간의 신뢰를 그 어떻게 그 정부 활동에 대해서 구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패널 멤버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도 힘든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이 정부 못 믿겠다. 차라리 민간 부분을 더 믿겠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크고 그래서 더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은 오히려 민간 부분을 더 믿는다. 이런 다양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예를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모두에게 딱 맞는 하나의 솔루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국민에게 정부에게 신뢰를 하면 아주 이상적이지만요. 또 지식 제공자 대학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국제 기구들은 긴밀하게 대학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ITU에서도 대학의 멤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학자들은 그들의 일을 홍보하는 것들을 지금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 있어서도 영향 평가를 최근에 한 것을 보면은 일부 대학 학자들은 일부 대학에서는 영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아예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 부분이 많은 대학들과 같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체도 좀 더 프랙티스 쪽에서 실무 쪽에서 좀 더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의 한 학자도 이렇게 학자와 학자의 연구들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세계하고의 유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만요. 추가적인 발언 내용이 있으십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물론 모두 다 좋은 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연이어서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학계에 분명히 가지고 있는 스킬 갭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지언정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을 정책 옵션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옥스퍼드 센터에서는 가자 모델 관련돼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기업, 정부, 민간사회, 국제기구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 말고 국내 기구들 중에서도 같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노력이었었고 그런 다자 간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었죠. 처장님이 허용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 카파시티 빌딩의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다면요. 여러 매트릭스를 찾아내서 각각의 부분들마다의 다이내믹스가 어떤지를 찾아내고자 하고 있고 그런 매트릭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영향 성숙도 매트릭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측정하고 갭 리덕션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복 회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들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아마 질문 내용에도 그게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내용들을 온라인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 경험했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직접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온라인 포털까지 발전시켜서 각각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올려놓고 듣고 이럴 수 있을 만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단일화되어 있는 창구를 통해서 글로벌 커뮤니티가 모두 다 이미 창조한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It's 12:31. So 예, 지금 그 12시 31분이니까요. 1분만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슈 어떻게 그 여러 다양한 파트너 간의 신뢰를 구축하느냐. 와 관련해서 볼 때 대화를 개방적으로 가급적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 이상의 그 스테이크홀더가 같이 참여를 해야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 역량 강화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정부와 그 대화를 시작하는 그 첫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그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그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인터벤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세션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깊은 감사의 인사를 그 패널 멤버들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청중께도 이 역량 강화 세션에 참여해 주신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화를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맡은 책임은 모든 그 발표되고 그 다뤄진 내용을 1분 내에 그 요약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대신에 그 플래너리 세션의 랩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 역량 강화 세션의 그 내용을 그때 그 요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speakers and discussants, 감사합니다. and especially to 발표자 Director Lee for being 여러분, a great 또 토론자 moderator. 여러분, 그리고 자장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ow, 이것으로서 lunch 패널 is ready 6을 마무리 at 짓도록 Conference Room 하겠습니다. South, 컨퍼런스 both in 룸 사우스에서 307 오찬이 and 제공될 308. 것입니다. Lunch will be provided until 307, 308호에서 and our staff will 제공됩니다. assist you with the directions. 밖에 나가시면은 스태프분들이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ICT 전시 관련돼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D2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IT 업체들이 이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셔서 최첨단 IC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후 세션에는 1시 40분부터 청년 포럼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